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금세계 최대 혜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이손 혜성이 지난달 29일 태양을 스쳐 지나갔는데요. 예상과 달리 새벽 하늘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빗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이손 혜성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이 아이손 혜성 금세기 최대의 혜성이 될 것이다. 네. 뭐 심하면은 보름달만큼 밝아질 것이다. 네.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았는데요.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네. 결국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태양에 거의 태양 지름만큼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상당한 고온과 그다음에 태양의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핵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극히 일부만이 벗어났는데요. 한 며칠 정도 지나니까 아주 어두워져가지고 네. 거의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마 혜성으로서는 거의 종말을 맞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처음에 좀 밝기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직 아이손이 살아있다라고 기대를 모았지만 급격히 어두워져가지고 아마 그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거나 아니면 파괴되고 남은 부스러기들이 좀 보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손 혜성 자체가 혜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얼음덩어리이기 때문에 소행성과는 네. 틀려요. 소행성 같은 경우는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을 예측하기 좀 쉽지만 이 얼음덩어리는 그것이 어떠한 성분이 얼어있는지 거기에는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가스가 얼어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높은 열을 받게 되면 녹겠죠. 녹으면서 강한 태양 중력으로 이것이 이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정말 그렇게 안 나왔던 것은 너무 태양이 가까이 갔고 네. 그다음에 혜성이다 보니까 이것이 높은 열과 중력으로 인해서 깨졌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못 본 것도 아쉽지만 이 아이손 혜성이 46억 년 가까운 태양계의 역사를 간직한 그런 천체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태양계의 역사를 밝힐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혜성들은 이 46억 년 전에 태양계 초기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네. 특히 이렇게 비주기 혜성, 한 번 왔다 안 가는 이런 혜성들은 거의 태양계 초기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요. 1년에 수십 개 정도의 혜성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엄청난 혜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아이손 혜성은 이제 우리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네. 1년에 수십 개 이상의 혜성이 나타나고 그중에 또 어떤 혜성은 또 큰 게 밝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다른 혜성이 올 거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보름달처럼 밝은 아이손 혜성 보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도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이 지구 궤도를 벗어나 화성을 향한 30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도 우주개발기구는 망갈리안이 액체연료 엔진의 성공적 착화에 힘입어 지구 궤도를 벗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5일 발사된 망갈리안은 앞으로 300일 동안 6억 8천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망갈리안은 내년 9월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며 6개월에 걸쳐 화성의 대기와 표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달 5일 발사된 인도의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이 드디어 지구 궤도를 벗어나 화성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우주선이 화성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지구 주위를 한 달 가까이 맴돈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제 지난달 5일 발사했으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지구 도위를 돌면서 점점 지구에서 멀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구 중력을 벗어날 정도의 탈취 속도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화성 쪽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 속도에다가 이제 엔진을 점화시켜가지고 네. 좀 더 추가돼서 지구와 같은 속도 돌면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엔진을 점화시켜서 또 속도를 높이면서 원심력이 늘려서 결국은 화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망갈리아는 지구를 벗어나기 위한 속도를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우주 여행을 한 다음에 내년 9월 이 화성에 도착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네. 이 인도가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화성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화성에 보낸 그런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러시아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처음에 발사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인도의 과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물론 인도가 세계에서 6번째로 핵
무기를 만든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핵이라든가 이 우주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발달한 나라긴 하지만 과연 인도가 처음 발사한 이 화성 탐사선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98년도, 중국이 2011년도에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실패한 그런 화성 탐사선을 아시아 최초로 이 인도가 일단 발사 성공하고 이제 화성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갈리아는 인도 말로 이제 화성 탐사선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무사히 화성에 도착해가지고 화성의 위성이 되면서 화성을 탐사하게 되면 아마 특별하게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보낸 이 탐사선보다 더 과학적인 걸 밝혀내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아시아 최초라는 그리고 또 이제 인도의 어떤 상당한 그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사히 6개월 정도 우주 여행을 해가지고 네. 내년 9월 화성에 도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망갈리안이 지구 주위를 한 달 가까이 맴돈 이유가 바로 지구를 벗어나기 위한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네.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